돈 또는 화폐는 글자, 숫자와 더불어 현대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회적 기구 가운데 하나이며 인문학에서도 주요한 탐구의 주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오늘 검토하고자 하는 게오르그 진멜의 에세이 현대 문화에서의 돈은 화폐 경제라는 역사적 제도와 그것이 개인의 내적 세계, 현대인 특유의 가치 추구, 그리고 현대 문화 전반과 개인의 운명과의 연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펴보는 주요한 글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우리 시대의 아이콘인 아이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이폰의 지도사인 애플사가 작년 말 홈페이지에 공개한 부품 협력업체 156개사를 국적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한 업체로는 미국 소재 업체가 41개사, 대만은 39개사, 일본은 31개사, 싱가포르는 10개사, 중국은 9개 회사이고 한국은 삼성과 LG를 포함해서 7개 회사가 있다 합니다. 지금 거론한 업체 외에도 유럽의 10개 회사, 태국, 말레이시아, 버뮤다에도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17개 국가입니다. 이렇듯 세계 각지에 위치한 협력업체에서 주문한 중간재는 대부분 중국 내의 폭스컨이라는 공장에서 조립한다 합니다. 세계 최고의 IT 그룹 중 하나인 애플사는 보통 아웃소싱이라 불리우는 생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노동분업과 생산물 교환의 결합에 기반합니다. 아이폰은 오늘날의 사회 경제적인 규모, 지구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새로울 것은 없어 보입니다. 뭐 당연한 거잖아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국제 정치 상황을 윤회해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종과 지역,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의 문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신문이나 방송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도저히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만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듯한 사건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협력 회사는 어떻습니까? 위치한 지역과 인종, 문화가 각기 다릅니다. 그럼에도 애플은 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이러한 회사들의 물품을 공급받아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나 신문 혹은 인터넷의 미디어 뉴스를 통해 접하는 갈등하는 지구촌 사회의 여러 모습들, 헌팅턴의 유명한 표현을 빌린다면 문명의 충돌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협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 정확하게는 화폐가 수행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화폐는 대개 교환의 매개 수단이며 가치의 저장 수단이자 가치의 척도로 기능한다 합니다.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여러 나라의 부를 창출하는 노동분업과 생산물 교환을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폐는 순수한 구매력으로 가치의 저장 수단입니다. 사람들이 보다 많은 돈을 소유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그리고 화폐는 모든 가치를 평가하고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합리적인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화폐가 이렇게 기능하기 때문에 애플사의 협력업체들은 화폐를 매개로 협력이라는 공존의 세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진멜의 말을 통해 좀 더 부각해보자 합니다. 진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모든 인격적인 것과 특수한 것을 절대적으로 유보한 채 개인 및 집단을 통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르쳐 주었다. 이것은 화폐가 지역과 인종, 문화 같은 인격성과 특성과는 무관한 비개성적이고 비인격적 사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돈은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장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유일한 사물 같아 보입니다. 우리들은 대개 돈벌이, 이익, 이해관계라는 순수히 실용적인 목적들, 순수한 기술적 특성에서만 지역, 인종, 문화라는 인격적 정체성들, 대개 전통사회에서는 한 개인이라든지 한 지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탈색하거나 자유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유례없는 인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형성한다고 진멜은 말합니다. 그러나 진멜은 이러한 인격의 독립성과 자율성, 되게 자유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자유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견해를 제출합니다. 다시 아이폰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이버 세계의 놀라운 면모는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클릭 한 번으로 수많은 이미지들, 텍스트, 동영상들을 우리는 호출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받고 보낼 수 있는 전자우편, 필요에 따라서 구매 가능한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있는 마켓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의 측정 불가능한 막대한 지혜와 노동의 표현이지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홀로 존재하면서도 얼마나 다른 시공간들과 얼마나 다양한 인간들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요즘 세상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 매체 없이 살아간다는 것들은 상상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도시는 특히 그러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수많은 협력과 이러한 협력의 집약체라 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도의 일상적인 작동 때문에 어떤 시대보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친구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과도 친밀한 애정 어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도 좀 냉담하게 자율성을 가지며 자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역설적이게 가장 고독해 보이지만 이 고독한 자유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것들은 무수한 연결로 현대인의 삶이 지탱되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의 고리는 무엇일까요? 그건 화폐 때문입니다. 다시 스마트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강연각색의 다양한 정보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한편으로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와 같이 저작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의 이북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지혜를 상징하죠. 상당히 많이 제공됩니다. 한번 여러분도 써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거론하긴 뭐하지만 유료로 구매해야 되는 포르노물, 특히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제공되지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벨라스케스라든지 김홍도의 어떤 그림과 같은 명화들, 저도 즐겨보는데 강풀 씨가 그린 웹툰과 같은 만화들도 있고 유튜브로 제공되는 흥미있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키보드 워리어들이 남긴 정제되지 않은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질적 가치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형용 불가능할 수도 큽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에서는 간편하게 데이터라는 양으로 측정되지요.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질적 가치를 제거하고 같은 가치로 만드는 것들을 등가화라 합니다. 진멜은 흥미로운 표현들, 화폐의 민주주의라는 말도 씁니다. 이런 등가화는 왜 나타난 것일까요? 화폐의 측정 기준이 오로지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는 질적인 측면보다는 얼마나 보고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수량으로 환산되는 것들이 통화량이지요. 즉 정보 사용량입니다. 이렇게 측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돈 때문입니다. 화폐는 모든 가치를 계량화, 수량화해서만 측정할 수 있고 측정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매개로 하여 연결된 오늘날 이와 같은 네트워크, 만남의 방식은 직접적이고 친밀하지만 배려의 노력이 요구되는 인격적인 만남과는 다른 것일 것입니다. 즉 돈을 매개로 한 이 네트워크는 관계를 위한 배려도 할 필요가 없고 노고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입니다. 진멜은 돈으로 매개된 이러한 네트워크,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정으로 강력한 개인주의가 출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이 아니라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타인들과 맺는 관계, 그들의 익명성, 그들의 개성에 대한 무한 힘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로 해서 사람들은 서로 소외되고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의 외적 관계가 동시에 인격적 성격을 지녔던 다른 시대에 비해서 화폐제도는 객관적인 경제행위와 개인적 색채 및
고유한 자아 사이를 더 분명하게 구별하게 해줄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인간의 고유한 자아는 이제 그러한 외적 관계로부터 전적으로 물러나서 이전보다도 더 자신의 가장 내면적 심층으로 회귀할 수 있게 된다. 대개 내면적 자아라고 말해지는 진멜의 표현에 따르면 강력한 개인주의를 가진 근대적 자아는 이렇게 해서 형성됩니다.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협력업체가 구성한 관계망들도 또한 아이폰에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수많은 타인들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자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 현상들,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타인의 도움 때문에 존재하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이러한 개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중심에 가장 문제적으로 놓여 있는 돈은 그러므로 돈을 신에게 비유하고 있는 진멜의 말처럼 신적인 권능으로 우리 시대를 또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우리들을 자신의 모습으로 본따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돈이라는 신, 이 화폐의 신은 무엇이고 이 신이 자신의 권능으로 재주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신에 대해 서술할 때 진멜은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라는 독일의 사상가의 표현을 애용합니다. 그 쿠자누스에 따르면 신은 대립의 지향입니다. 돈이 점점 더 모든 가치를 절대적으로 충분히 표현하게 되고 모든 가치와 등가적으로 됨으로써 아주 추상적 고지에서 대상들이 지니는 매우 광범위한 다양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은 가장 산반되고 가장 낯설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들이 자신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상호 접촉하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진멜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 돈은 우리에게 모든 인격적인 것과 특수한 것들을 절대적으로 유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돈이 그 자체로 아무런 인격도 특성도 색채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모든 사물의 관계에 개입하여 기존의 관계를 해체하거나 파괴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 자체는 이러한 모든 사물의 고유함인 질적 가치에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돈이기에 진멜은 돈이 신의 위치에 올랐다고 한 것입니다. 즉 돈은 인간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자연, 사물,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끈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돈에 대한 이해관계를 얽힌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점 내에서 진멜의 서술들은 이른바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의 이행에 가장 강력한 원동력을 돈의 작용에서 찾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관계나 끈, 얽힘에 대한 진멜의 서술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를 위해 신을 섬기는 인간의 행위인 종교의 어원을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라틴어로 종교는 렐리기오입니다. 다시 묶는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답니다. 기존 존재의 끈, 즉 의미, 연결, 관계를 파괴하고 다른 말로 해체하고 다시 연결해서 새로운 존재로 형성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지요. 어원은 대개 말의 근원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물신으로 편하게 지칭되는 돈이라는 신이 우리 시대와 인간의 운명에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